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트래블 데일리 여행중개소 트래블 데일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목요일자입니다. 자, 매우 덥죠. 네. 자, 제가 오늘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그 여행지들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다가 최근에 그 인도의 그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인도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도의 피해가 엄청났었는데 한 10배 이상,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쭉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저 왜 그러지? 바이러스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 서치를 하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인도 현지에서 그 생산되는 그 백신, 그게 이제 딱 그 접종을 하면서 급속도로 줄어들었대요. 근데 인도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인도에서 나온 게 이제 그 델타 변이라고 하잖아요. 인도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 백신이 그 뭐죠?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서치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그 교통방송 TBS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그 언론에 나왔던 그 최근에 그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의 60에서 70% 가량이 델타 변이를 이렇게 했나는데 그 수치가 틀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70% 그러니까 70% 가량 확진자의 70% 가량이 델타 변이가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를 확진받은 사람 중에서 70%가량이 델타 변이다.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로 놓고 보면 10%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래서 기사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오류를 좀 갖고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좀 기사를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써야 되는데 그냥 일단 그 정부 당국에서는 뭐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불러주다 보니 그렇게 좀 이렇게 전달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리가 그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너무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좀 자극해서 그 막 물론 이제 확진자가 막 1000명이 넘고 조심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여행 심리를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억누르고 다시 한번 좀 차갑게 찬물을 끼얹는 거에 일조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한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정확히 좀 알고 싶으시면 그 전문가들이 아주 나와서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 TBS 그냥 뭐 딴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라 TBS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도 이제 그 어쨌든 마스크를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면서 너무 필요 이상의 델타 때문에 그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또 여행업계 계신 분들은 아무튼 차근차근 가을 무렵부터 뭐 뭔가가 좀 기대가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준비 상황은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몇 개 있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몇 개 뽑아서 전달을 해드릴 텐데 먼저 그 여행 상품이 선불식 할부 계약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 자율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수 열린 관광지 최종 선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에어서울이 이제 8월에도 3번 정도 무착륙 비행을 실시할 거고 티웨이항공 추석 국내선 항공편 예약 오픈했고 인천 영종도에 있습니다. 더 위크엔드 리조트 여기서 공정무역 실천한 기업으로 국내 호텔 리조트 업계에서 최초로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개 꼽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저희가 6월 초에 한번 관련해서 우리 여행업계에서 혹시 이의 제기를 할 내용이 있냐 있으면은 제기를 해달라. 한국여행업협회 통해서 해라.
그 얘기를 그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6월 초에 기사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불식 활부 거래 상품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초창기에 돈 몇 푼 받고 회사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먹튀하거나 그러면 소비자 피해가 커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손보는 차원에서 정부가 뛰어든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이 선불식 활부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조 업체가 주로였는데 상조 상품. 근데 이제 요 상조 상품 중에서 우리 여행 관련해서 이제 크루즈 상품 같은 경우도 많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적용 대상을 여행 상품까지 확대를 한다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할 건데 미리 청취를 좀 해보겠다. 여행업계의 소리도 들어보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얼만큼 의견을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입법 예고한다는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그래서 관련한 활부거래법, 활부거래에 관한 법률이에요. 일명 활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요게 조만간 이제 적용이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주요 내용으로 여행 상품 그리고 가정의뢰 상품, 그러니까 이거 상조회사지. 요 선불식 활부 거래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했어요. 여행 상품을. 그래서 활부 수수료율의 최고 한도도 기존의 연 25%에서 20%로 인하를 했습니다. 일단은 소비자들한테 좀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그동안 일부 업체가 크루즈 여행 상품 또는 가정의뢰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활부거래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팔았던 상품들이 활부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에 해당 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그동안 여행사들도 이걸 악용한 여행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요건 저희가 6월달 관련 기사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일단 오늘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여행상품 및 이런 관련한 상품들이 선불식 활부 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했습니다. 선불식 활부 계약, 먼저 돈을 내고 활부로 계약하는 상품, 이런 거에 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한 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활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실 여행사들은 1년 이내에 이제 이게 8월쯤에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1년 내에 선불식 활부거래업을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 위해서 적용 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고 선수금 먼저 낸 돈 요거의 보전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 규정은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갖고 잘 하시면 돼요. 대처를 준비를 하시고 공정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활부 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 상품의 등록 그리고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돼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공정위는 소비자 편이니까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요. 활부 수수료율 최고 한도가 인하돼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활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의견 청취를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행사 분들은 의견을 제출하시면 돼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유관기관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의견을 제시하시면 돼요. 의견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여행사들, 해당되는 여행사들 요거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등록을.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6월 초 관련 기사 보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10,000원 정도의 예약금을 받고 여행 상품을 예약을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런데 이전에 했던 거는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일들이 늘어나거나 할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또 그런 식으로 미리 상품을 판매할 여행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반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뭐 할부식 상품 이게 뭔 말이지? 그렇게 게으르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고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될 것과 대처해야 될 겁니다. 아마 큰 여행사들에서는 아마 그 전문 담당자들이 아마 다 알고 보고를 해서 준비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나 조금 준비가 안 됐거나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매년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저희도요. 1년에 한 번씩 그걸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저희 서버를 관리해주는 업체에 한 몇만 원 정도 내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다 이렇게 딱 해줘요. 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그 절차들이 좀 복잡해서 그래서 이 여행사들도 1년에 뭔가 복잡한 걸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한국여행업협회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연관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규약에 가입한 회원사, 그러니까 회원사의 경우는 요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수행 결과에 따라서 다음 해, 그러니까 내년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와 그다음에 검사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잘한 곳은 그런 잘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그래 너는 알아서 잘하는 업체니까 봐줄게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서 카타에서도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율점검 이행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9월 24일까지 자율점검을 수행을 하시면 내년도에 좀 편하게 이런 절차를 안 걸쳐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 종합 포털이 있어요. 요 포털 그 privacy.go.kr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요 이제 탁탁탁 넘어가는 게 있어요. 요걸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지금 깔아드리겠죠. 요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절차대로 하면 돼요. 절차대로 해서 반드시 요 회원가입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입할 경우 소속된 협회를 올바르게 또 선택해야 돼요. 한국여행업협회 딱 돼 있다 회원사면 그런 것들을 다 절차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걸 이제 9월 24일까지 하시면 내년이 편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다 모르겠다 그러면 한국여행업협회 해외여행팀 담당자가 있거든요. 지금 자막에 여기 요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제 얼굴을 가리고 글씨로 텍스트로 지금 보여드린 요 자막 있죠? 요거를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궁금하신 분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여행업협회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귀찮아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건데 안 하면 또 나중에 무슨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니까 귀찮긴 하지만 마음 먹었을 때 한 번에 그냥 해버리세요. 그러면 편하니까. 네. 자,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열린관광지가 있잖아요. 이 열린관광지 뭔지 아시죠? 그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잘 인프라가 구성된 곳인데 여기 중에서도 또 우수한 곳을 3개를 꼽았어요. 다시 그래서 선정을 했어. 어디냐? 순천만 습지, 당항포 관광지,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3곳을 우수 사례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임산부 등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이동약자 누구나 관광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 아주 이 3곳이 우수하게 했대요. 그래서 우리 또 몸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이곳은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들 우수한 열린 관광지 업체 이 장소에 좀 더 많은 어떤 보수 작업, 개발, 컨설팅 이렇게 해갖고 더 많이 지원한대요. 예, 그래서 많이 가보세요. 예, 순천만 습지는 아주 정말 진짜 가족 나들이 여행 가기 정말 좋은 그런 곳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좀 멀지 수도권에서 그죠? 예. 자, 다음 소식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 필요한 거는 전해드릴게요. 에어서울이 8월에 무착륙 관광비행 합니다. 8월 15일, 22일, 29일 김포에서 출발해서 일본 상공 쫙 돌아요. 일본의 다카마스와 그다음에 도토리현 요나고 쪽 이렇게 선회 비행한대요. 자, 이게 처음에 무착륙 관광비행 처음 나왔을 때는 센세이션 했지.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했는데, 이제는 또 이게 뭐라고 한 1년 가까이 하니까 또 이게 좀 이제 좀 식상해진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예.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부터네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또 비행기 타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많이 못 타서 참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티웨이 항공은요, 추석 기간 국내선 항공편 예약 오픈했대요. 그래서 추석 때 비행기 타고 고향 찾으실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7월 15일 목요일자 저녁 8시, 목요일자가 아니라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저녁 8시에 뭐요? 라이브 방송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 통해서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주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그 통일 시대 통일이 왔다고 치고 우리나라 관광, 어차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관광 분야, 여행 분야, 관광 산업 요 분야도 통일이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포화 상태인 것 같고, 코로나 이전에 기준을 하면. 그래서 그런 좀 얘기를 좀 해볼까, 뭐 아무튼 고민 중입니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같이 좀 실시간 참여 많이 해주셔서 많은 의견 같이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땀이 그냥 우르르 우수수 막 그냥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몸에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라이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